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4월 28일 경제방송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방송을 추천하고 요약해 드릴 텐데요. 미중 간 관세 전쟁의 휴식기와 안도랠리, 그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연합뉴스 경제TV에서 4월 28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 방송인데 강승희 테이바소프트 대표님 방송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미중 간의 격돌에서 미국에 비해 중국의 피해가 좀 더 컸고, 근데 미국의 피해도 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빅딜을 추진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피해가 더 컸다는 증거로 나스닥하고 HSCI 예시를 들어주시는데요. 낙폭을 보면 중국이 더 컸고, 미국의 경우에는 관세 전쟁 바로 직전의 레벨로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다른 카드도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미국 내부에서는 이미 2023년에 상원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동안 중국은 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서 세계은행, IMF 이런 데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국가들한테 자금 지원을 하는 등의 그런 영향력을 끼쳐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출을 못 받게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특히 아르헨티나의 자금을 꽤 많이 지원해왔는데 중국의 경제 전략이 1대1로 이걸 위한 포석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가 세계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신청해 놓은 것이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자금이 딱 집행이 돼가지고 중국의 돈을 갚은 거죠. 자, 그러면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의 전략을 한 수 한 수 미국이 막아나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이제 리밸런싱을 논의하려 할 거예요. 그동안 중국은 제조업 기반으로 생산국에 위치했고 미국은 소비국가에 위치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들여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한테 말하는 거죠. 너도 이제 소비국가가 되어봐라. 넌 그동안 제조만 하고 나는 소비만 했는데 이제 너도 소비하고 나도 제조할게. 이런 식의 리밸런싱을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승희 대표님은 이런 빅딜의 가능성을 한 60% 정도로 보시는데요. 이 외에도 협상이 지연될 확률, 이걸 한 30% 정도, 그리고 다시 한번 재격도를 크게 할 확률을 한 10% 정도, 이렇게 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빅딜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체에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현금 비중을 좀 조절해서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아직 여기서 한 20-30%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더 상세한 인사이트 원하신다면 영상 하단에 풀버전 링크 통해서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3프로TV 4월 28일 방송입니다. NH투자증권의 이혁진 차장님 방송인데요. 시장의 동향과 함께 특히 중국 내부 이야기와 지금 미국 시장 안도랠리가 어디까지 갈지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먼저 중국 내부 이야기의 경우에는 재밌었던 게 시진핑의 군부 숙청 관련 얘기입니다.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당 독재 국가니까요. 근데 시진핑이 시작한 이 군부 숙청에서 시진핑의 최측근들까지도 숙청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시진핑하고 군부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러면 내부 상황이 더 복잡해진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인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좀 유해질 때가 된 거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강대강 딱 붙으면서 우리 미국하고도 붙어볼만 하다, 이런 인식을 많이 심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리를 취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미국도 지금 마냥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아까 첫 번째 방송 요약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 매우 높은 거죠. 자, 다음으로 미국 증시가 안도랠리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재미난 부분은 바로 트럼프 1.0대와의 비교인데요. 2018년도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초기에 주가가 튀어 올랐다가
4월 전까지 하락장으로 쭉 가고 이후에 10월까지 거의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지금 이때도 보면 초반에는 주식장이 상승 구간에 있었어요. 근데 관세 전쟁으로 완전히 폭락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살살 올라오면서 안정 랠리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입니다. 이걸 글로벌 이벤트로 보면 APEC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이 10월, 11월까지 요때 있잖아요. 요때까지는 안정 랠리가 이어질 거다. 이 전까지는 뭐 1기 때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뭐 10월 정도까지는 무리고 그래도 한 6월 정도까지는 뭐 큰 이벤트 없이 안정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풀버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김작가TV 4월 27일 방송입니다. 전 메릴리치 한국 공동대표를 지내신 이나무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그동안 천대받았던 한국 증시가 쭉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시장은 뭐 당연하게도 한국 사람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50%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하고는 이 소통 창구가 없냐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7대 과제 이 해결에 대해서 엄청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이잖아요. 이게 절묘하게 이게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이 자사주 소각, PBR 낮은 기업 청산 이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머지 과제들인 상법 개정이나 디스커버리 도입 이런 주요 과제들이 만약 해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PBR이 저평가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뚫리면서 우리 한국 증시가 굉장히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똑같지 가능성만 있어 이런 데인데 만약에 저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변화가 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포지션으로 변모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주셨으니까요. 풀버전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4월 28일 오늘은 미중 간의 격돌이 잦아들면서 미국 증시가 안정 랠리로 접어드는 상황에 요거에 더불어서 만약 대선 이후에 한국 증시가 주주 친화적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포지션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들 꼭 풀버전으로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